근형이가 없는데 어떻게 수업을 하냐고. 그치 근형아? 어? 뭐라고? 뭐? 아 내가 못 들어서 그래. 자 뭐 아무튼 뭐 그런 건데 매개변수 미분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런 거지.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함수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y는 fx라는 형태로 함수가 주어지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함수는 사실 이런 모양으로 주어져. y는 fx 보통의 경우에. 그래서 뭐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은 뭐 이제 그냥 스트에서 많이 있었던 뭐 fx는 뭐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기껏 해봤자 그냥 이런 모양으로 이제 y는 x에 관련된 형태로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쪽 파트는 뭐냐면은 이제 매개변수 미분법인데 이제 y가 fx에 관련된 형태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매개변수를 이용을 해서 x랑 y가 서로 연결되는 형태로 그렇게 그 함수를 이제 주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y는 fx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x랑 y가 t라는 매개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조금 표현을 좀 해보면 보통 이렇게 써. 뭐 예를 들어서 x는 ft 뭐 이런 식으로 쓰고 y는 gt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그래서 y는 fx가 아니라 t라는 매개변수를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져 있는데 사실 이것도 모양이 좀 간단하면은 얘를 이런 모양으로 이제 바꿀 수도 있어. 근데 지금같이 모양이 좀 복잡하잖아. 모양이 복잡하면은 사실 이거를 이제 이런 모양으로 바꾸는 게 좀 어렵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일단은 간단한 예시를 좀 들어볼게. 미분은 조금만 이따 해보고. 자, 간단한 예시. 뭐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런 모양을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니야. 간단한 모양일 경우에는 저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뭐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보면은 뭐 이런 것도 한번 봐봐. 자, 이런 것도 이제 매개변수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x랑 y가 y는 fx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t라는 매개변수를 이용을 해서 두 개가 서로 이제 뭔가 엮여 있는 그런 모양이잖아.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얘는 모양이 간단해서 물론 이제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지. t를 뭐 x-1로 바꿨어. 충분히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y를 x-2라고 쓸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간단하면은 y는 fx의 형태를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문제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런 모양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타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얘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도 뭔가 미분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야. 사실 모양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미분을 하는 게 되게 쉽잖아. 근데 모양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이게 y는 fx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미분법만으로는 얘를 이제 미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매개변수의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도 미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의도는 좀 파악이 되니? 그래서 모양이 좀 달라요. 일단은 결론 먼저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dx분의 dy라고 쓰는데 요걸 이제 매개변수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t로 미분을 한번 해보면 지금 y는 이거고 이제 x는 이거잖아. 그래서 dx분의 dy를 사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고. dt분의 dx, dt분의 dy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마치 dx분의 dy를 그냥 분수처럼 생각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이제 y를 t로 미분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이렇게도 쓸 수 있지. 뭐 g't 얘는 f'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매개변수로 주어져 있을 때에도 미분이 이제 가능하다. 뭐 이런 거야. 그럼 이런 것도 한번 미분을 해볼 건데 일단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냥 얘를 그냥 fx라고 써도 괜찮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그냥 간단하게 미분을 한번 해보면 fx는 그냥 1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데 얘도 이제 매개변수 미분법으로도 한번 해볼게. 자, 좀 더 복잡한 것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쉬운 거 먼저. 그럼 이제 dx분의 dy란 말이야. 그럼 이제 방금 보여줬듯이 얘는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 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럼 이것도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면 y를 t로 미분하면 그냥 1이고 얘도 그냥 1이죠. 그래서 미분 개수는 1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보다는 조금만 더 복잡하게 한번 가보자. 이거 너무 쉬웠던 거고 좀 더 복잡하게 한번 가보면은 뭐 어떻게 한번 가볼까? 좀 더 복잡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직선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x는 뭐 2분의 t야. 2분의 t고
그러면은 y는 뭐 예를 들어서 t제곱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y를 이제 fx 형태로도 이제 쓸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번 써본다면, 그럼 얘는 t가 2x죠. 맞니? 그럼 t가 2x니까 사실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t가 2x니까 t 제곱이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얘는 이제 얘를 fx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이런 것도 이제 간단히 한번 보면. 자, 그럼 이제 보면서 이해를 해봐. 자, 만약에 f'x예요. 그럼 8x지. f'x면. 그치?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y는 fx 형태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요렇게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로만 나타내어 있는 형태에서도 미분을 이제 바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면 이런 것도, 자, 이제 dx분의 dy잖아. 그럼 실제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꾼다. dt분의 dx, dt분의 dy.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y를 t로 한번 미분을 해보면 일단 끝까지 가보자. 2t가 나오고, x를 t로 미분하면은 2분의 1이 나오지. 그러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얘랑 얘랑. 그럼 얘는 뭐가 나오냐면 4t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t가 2x잖아. 그럼 t가 2x니까 얘는 뭐가 되겠니? 8x가 되지. 그럼 비교를 한번 해봐. 아까 여기 8x였죠. 얘는 얼마? 8x 똑같지. 그래서 매개변수 미분법의 그 의도 자체는 뭐냐면은 y는 fx 형태로 만들기가 힘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굳이 만들지 않고도 이 미분을 바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개변수 미분법의 의도인데, 사실 그냥 여기를 분수처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정도만 생각을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뭐 간단한 예시 좀 몇 개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1번 한번 해볼까? 바로 나오는 거. 자, 1번. 자, 여기 있는 거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것도 한번 보면은, 이게 물론 약간의 손을 쓰면은 이제 y는 fx 형태로 만들 수는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만들지 않고도 바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좀 해보자. 자, 그러면은, 야, 선배 뭔가 지금 아니야? 얘들 왜 시작하자마자 자는 거 같지? 자는 거 아니지? 얘들 뭔가 시작하자마자 뭔가 내가 수업 방식을 좀 바꿔야 되나? 뭔가 지루한가? 야, 어저께는 오늘, 야, 너네 오늘 학교 갔냐? 안 갔지, 그치? 오늘 태풍 온다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그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오늘 그냥 화창하던데? 페이크 장난 아니던데? 어저께 난리 났잖아. 뭐 전국이 뭐 태풍의 영향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와이프는 학교를 안 갔어. 집에서 수업했어, 오늘. 온라인 수업. 너네도 다 온라인 수업했니? 학교 갔었어? 아니, 학교를 안 간 데가 될까? 그, 온라인이네, 그러면? 다? 뭐 그런 학교가 되게 많았어. 이번 하도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이러면서 딱 보니까. 참. 그래도 뭐, 피해 없이 지나간 게 다행이지. 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보면은 일단은 내가 두 가지 방법을 조금 보여줄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y는 fx의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보는 거야. 첫 번째. 그래서 이 형태로 나타낸 다음에 미분하는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볼 건데, 일단은 t를 조금 밖으로 끌어내야겠다. t 자리에 이렇게 써도 괜찮죠? 아니? 자, 그러면 y는 이제 t제곱 더하기 1이잖아.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지. t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서 사실 얘는 fx라고 써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여기 그냥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맞지? 그래서 이제 뭐 수투에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미분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사실은 그냥 이것도 답이라고 해도 돼.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를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매개변수 미분인데, 사실 이제 f'x나 dx분의 dy나 이제 서로 같은 표현이거든.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얘도 dt분의 dx. 맥락을 좀 잡아줄게. dt분의 dy. 자, 이런 식으로. 용준이 지금 이해가 되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계속 봐봐.
저기 x를 t로 한번 미분해볼게. 그러면 저기 분수 형태라 가지고 루트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근데 루트 미분하는 거는 괜찮니? 이런 거 괜찮냐? 이런 거 지금 까먹은 거 아니야? 루트 x 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2루트 x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냥 y를 t로 미분하니까 그냥 2t 나오나? 정리 좀 해볼까? 표현이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아마 얘를 정리하면 이거랑 똑같이 나올걸? 아마도. 실제로 한번 해볼까? 똑같이 나오나? 가만히 있어보자. 똑같이 나오나 한번 해볼게요. t가 뭐지? 지금 상황에서 잠시만. t가 뭐죠? x제곱 마이너스 2인가? 맞죠? t가 이거지. 그럼 똑같이 한번 해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x죠. 비교해봐. 완전히 똑같지. 그러니까 이거나 사실 생긴 것만 좀 다른 거지. 여기랑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꾸지 않고 바로 미분하는 게 이제 매개분수 미분법. 설명 이해가 좀 돼? 옆에 있는 거 한 개만 더 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한 개만 더 할게. 자, 요런 것도 한번 봐봐. 요거.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문제. 자, 가볍게 한번 볼게요. 얘도 보면은 사실 y를 이제 x의 형태로 나타내는 게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차라리 어느 정도 이게 엮을 수가 있잖아. 엮을 수가 있는데 이 정도쯤으로 나오면 이게 진짜 어렵다고. 그래서 y를 이제 x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된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비교를 해봐. y를 t로 미분하면은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마이너스 사인 t 이렇게 나오고. x를 t로 미분하니까 1 마이너스 사인 t. 이런 식으로 가볍게 미분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매개변수 미분법의 그 맥락이야 전체적으로. 설명 다 따라왔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얘가 사인 아니에요? 나 왜 이래? 그쵸? 사인 t죠. 아무튼 요게 매개변수 미분법이라. 자, 한 장 넘겨봐. 한 장 넘기면은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이랑 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나오는데 요런 것도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일단은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거는 그 음함수라는 게 뭔지를 당연히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적을 하기 전에 음함수라는 표현 자체를 잘 쓰지는 않거든. 그 용어 자체가. 그거 좀 되게 어색하지 않아? 음함수라는 용어 자체가.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너네가 알고 있는 건 다 양함수예요. 음양이야, 음양. 너네가 알고 있는 건 다 양함수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음함수라는 거는 이제 모양을 조금 바꿔주는 건데 설명을 좀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형태는 사실 대부분 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지. y는 fx. 요거를 뭐 대부분의 함수를 이렇게 쓰기 때문에 굳이 명칭을 따로 붙이진 않는데 뭐 음함수랑 비교를 하려면은 얘를 이제 양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양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x랑 y 사이의 관계가 한눈에 딱 보인다는 뜻이야. 양함수. 이게 양자라는 게 이게 태양을 말하는 거잖아, 이쪽에. 맞지 않니? 그러니까 한눈에 보인다는 뜻이야. 보인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z라고 써도 되는데 얘를 이제 fx, y는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있어. 이건 이제 되게 어색한 표현인데 이걸 이제 음함수라고 불러요. 음함수. 그래서 음함수는 뭐냐면은 x랑 y 사이에 그 관계가 한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근데 언제 이제 이런 걸 쓰냐면은 양함수라는 거는 x 값에 따른 y 값의 그 함수 값을 구할 때, 그러니까 값을 구할 때 이제 양함수를 쓰고요. 음함수라는 거는 사실 되게 어색한데 보통 도형을 다룰 때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도형을 다룰 때 음함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그 1학년 수학에 보면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막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이런 거 혹시 기억나니? 뭐 원의 평행이동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보면은 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잖아.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음함수라는 뜻이고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는 이제 이변수 함수라고도 보통 얘기를 해. 변수가 2개짜리인 함수. 근데 지금 느낌이 없을 테니까 조금 예시를 좀 들어줄게요. 자, 간단한 예시. 문제를 안 풀면 지고 막 죽으려고. 얘는 또, 야, 가만 있어. 저기 그거를 좀 하나 들고 와야 되지 않냐? 저기 뭐냐, 그 뭐지? 이거.
내가 너를 위해 옆 강의실에서 센터 어때? 잘했지? 너를 위해 훔쳐왔다고 옆에 강의실에서 아무도 수업 안 하길래 졸리면은 여기 나와서 해. 괜찮으니까. 오케이? 괜찮아. 졸릴 수도 있지. 안 졸면 되잖아. 그 서서 하면 되잖아. 자, 이런 거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그리고 좀 받아 적으면서 좀 들어라. 그냥 듣지 말고. 물론 뭐 저번 시간에 다 필기를 하기는 했지만 양함수가 있고 음함수가 있는데 양함수라는 거는 이제 예를 좀 들어줄게. 자, 간단한 예시. 그럼 이것도 되게 웃기는 게 내가 적으라고 말을 해야 적는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자체가 좀 되게 웃기는 거야. 이거 내가 적으라고 말을 해야 적냐? 그럼 내가 말을 안 하면 안 적는 거야? 당연히 적어야지. 씨. 머리가 그렇게 좋아?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자, 예를 들어서 말이야. 그냥 간단한 예시. 이런 걸 한번 봐봐. 이거 그냥 중학교 때 하는 직선이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사실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fx를 x-2라고 쓸 수 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요런 거를 양함수라고 부른다. 양함수. 근데 얘를 갖다가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바꿀 수도 있지. 요런 모양으로. 맞니? 근데 사실 요거나 요거는 똑같은 거 아니냐? 뭐 달라? 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죠? 그냥 양옆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요거는 근데 이제 표현 방식이 좀 다르게 쓸 수 있단 말이야. fx, y를 그러니까 요 표현 방식에 좀 주목을 해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설명이 이해가 되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고 는 0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는 0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 y는 0인데 이러한 표현은 음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y는 어쩌고의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 양함수, 그 다음에 x랑 y가 한쪽으로 몰려져 있으면서 딱히 정리가 안 되면 이거를 음함수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양함수는 이제 변수가 한 개예요. fx는 이제 x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음함수는 이제 변수가 두 개지. fx, y는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여기다가 는 0을 안 붙여도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렇게 봐봐. 이거 변수가 몇 개니? 두 개잖아. 는 0을 안 붙이니까. 그래서 음함수는 변수가 이제 더 많은 거지. 두 개니까. 양함수에 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요런 거는 지금 아주 간단한 예시라서 너네가 굳이 뭐 이렇게 쉬운 거를 양함수, 음함수로 왜 설명을 하나라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좀 복잡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얼마든지 좀 복잡하게 갈 수 있거든. 뭐 이제 간단한 요런 거를 좀 아주 대표적인 걸 좀 보여줄게. 자, 봐봐. 얘들아, 이런 거 봐봐.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거거든. 이게. 자, 이런 거 봐봐. 얘는 음함수지. 그치? 근데 사실 얘는 양함수 형태로 나타내기가 조금 힘들지 않니? 맞죠? 요거는 이제 사실 뭐가 되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보통 도형을 나타낼 때 음함수 형태로 많이 나타내거든요. 왜냐면 얘는 음함수로 나타내면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면 끝인데 얘를 양함수로 표현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 만약에 얘를 양함수로 표현을 하려면은 안 되는 건 아닌데 되게 불편해. 되게 불편하다고. 양함수로 한번 해볼게. 얘를 양함수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맞지? 반원. 그러니까 위쪽 반원, 아래쪽 반원인데 어쨌든 되게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를 음함수라고 합니다. 설명 좀 이해가 되니? 근데 이것도 이제 그나마 좀 간단한 편이고요. 얼마든지 더 복잡한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가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좀 복잡한 형태를 조금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말이야. 얼마든지 복잡하게 만들 수 있죠. 자, 이런 건 이제 음함수죠. 물론 x랑 y의 범위를 적절히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를 이런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겠냐라는 거죠. y를 fx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 y의 상식제곱이요. y는 fx에 대한 형태로, 그러니까 y는 x에 대한 그런 정리된, 그러니까 이런 모양, 우리가 가장 친숙한 이런 모양이 있지. y는 fx.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모든 함수가 다 이렇게 양함수 형태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형태, 음함수 형태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도 이제 미분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음함수에 대한 미분법. 그래서 이제 명칭은 음함수 미분법인데 사실 그냥 합성함수 미분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은 뭐 공식을 따로 내가 이제 정리를 해서 주는 건 힘들고요. 그냥 모든 변수를 x나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돼. 저기 일단 예시를 좀 보여줄게. 잠깐만, 그 책에 있는 예시를 좀 한번 해보면은, 자, 예시를 한번 좀 쓸게요. 아, 그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좀 한번 해볼게. 그 책에 있는 예시인데. 자, 봐봐. 자, 이것도 이제 음함수 미분법인데, 일단은 문제를 좀 한번 먼저 읽어보면은, 지금 일단 여기를 한번 봐봐. 이거는 이제 음함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음함수 표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y는 fx가 아니라 x랑 y가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음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보자. 자, 얘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사실 불가능은 아닌데, 그러니까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불가능은 아닌데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게 이제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너네는 보면 느낌 오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이제 굳이 이렇게 모양을 바꾸지 않고서 바로 그냥 미분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도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 y를 x에 대한 함수로 보고 x로 미분한다라고 나와 있지. 그치? 그래서 양변을 이제 x로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x제곱을 미분하면은 뭐 당연히 2x가 나오겠지. x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 3y 제곱이잖아. 그러면은 x로 미분하는 건데 얘를 바로 x로 미분하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y로 미분한다라고 치는 거야. 일단은. 그럼 일단은 저기 y로 미분을 해요. 그럼 UI가 나오지. 그치? 근데 원래는 y가 아니라 x로 미분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법. 원래는 x로 미분하는 거니까 dx분의 dy가 또 붙는다. 붙여주고 오른쪽은 0이 되겠지. 상수니까. 그럼 이제 이게 끝난 거야. dx분의 dy를 마치 분수처럼 생각을 하면 뭐 2x 같은 거 이제 넘기고 UI로 나눠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음함수 미분법이에요. 익숙해지면 다른 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익숙해지면. 다른 식으로 푸는 것도 한번 보여줄까? 다른 것도 좀 한번 보여줄게요. 야, 이거 좀 신기할 텐데.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봐봐. 사실 솔직히 이거는 한 고3 정도는 가야 쓰는 스킬인데 일단 좀 보여줄게. 말 나왔으니까. 자, x도 아니고 y도 아니고 그냥 미분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 x나 y로 미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변수로 미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이런 거 처음 보겠지만 이렇게 써도 됩니다. 2x dx. 일단 한번 보세요. 2x dx. 근데 미분한다고 치는 거야. 그럼 얘는 y로 미분한다고 치면은 uy dy는 0 하면 끝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dx분의 dy를 마치 분수처럼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양변을 다시 양변을 dx로 나눠줍니다. 고3 정도 되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럼 얘랑 저기 뭐야 이제 저 왼쪽이랑 비교해봐. 어떠니? 똑같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거는 사실 내가 이게 선택 잘 안 보여주는 게 너네가 지금 처음 배우는 거라서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아직 못해도 돼. 이건 몰라도 돼.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몰라서 있으면 이게 음함수 표현이고 음함수라는 게 이제 도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 음함수를 미분할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각각의 변수를 x로 미분한다 정도의 느낌만 갖고 있어도 충분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음함수 미분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미분법 하나 더 설명해주고 문제도 좀 몇 개 풀고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저 역함수 미분법을 조금 설명을 해줄게. 역함수 미분법. 자, 역함수 미분법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자꾸 이제 미분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근데 역함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역함수 미분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역함수를 미분한다라는 개념이거든. 오케이? 역함수를 그냥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또 그냥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역함수 미분법이니까 역함수를 미분하는 기술에 대해서 논하는 게 역함수의 미분법이야. 그냥 문자 그대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제 좀 예를 좀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야. 그러니까 역함수 미분법인데 역함수를 되게 구하기 쉬운 함수가 있어. 그거는 사실 역함수 미분법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애들이 이렇게 너무하지. 왜 이렇게 너무할까? 자, 예를 들어서 말이야. 간단한 예를 좀 들어주고 싶은데. 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아주 쉬운 예시. 진짜 쉬운 걸 보여줄게. 자, 뭐 예를 들어서 y는 x 더하기 1이에요. 그럼 이거의 역함수를 미분을 하래. 그러면은 사실 별다른 기술이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냥 역함수를 구하면 되잖아. 역함수 구해보면 굳이 별다른 기술이 필요가 없는 게 그러면 y는 x-1이 역함수죠. 맞니? 그러니까 요 역함수를 편의상 gx라고 할게요. f 인버스 x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역함수가 영어로 인버스예요. 아무튼 이거를 이제 gx라고 읽으면은 요 역함수를 미분하라는 게 사실 g'x를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구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역함수를 구하기 쉬운 상황이 있어. 그러면은 역함수의 미분법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미분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야. 잠깐만, 내가 뭐 잘못 썼나? x는 y 더하기 1, y는 x, 맞잖아. y는 x 마이너스 1. 용준 왜 그래 갑자기? 네? 그러니까 글씨가 안 보여? 네. 안경을 빼서? 글씨가 너무 작은가? 아니야. 괜찮아? 원래 안경 쓰지 않았었냐? 네. 근데 왜 갑자기 썼다 뺐다 하는구나. 알아서 하세요. 자, 근데 이제 조금만 더 복잡한 형태를 보여줄게. 자, 조금만 더 복잡한 형태.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복잡한 형태. y는 x제곱이에요. 그럼 조금 더 복잡하지. 그치?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글씨 좀 크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fx잖아. fx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의 역함수를 미분을 하래. 응? 그러면은 이렇게 쓱 그은 다음에 일단 역함수를 구한단 말이지.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렇게 되니까. 네, 양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할게요. 편의상. 자, 그러면 이게 바로 f의 역함수지. 맞죠? 이게 f의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역함수를 미분하라고 한다면 이게 답이죠. 맞니? 그래서 이런 간단한 문제에서는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미분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상황 이런 걸 좀 볼게. 그 예시에 나온 걸 좀 한번 볼게. 자, 이런 걸 한번 볼래. 자, 이걸 한번 봐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 게, 자, 이거 볼게요. 원래대로라면은 여기에서 잠깐만, 이것도 쉽네. 이것도 내가 당황스럽네. 원래 이게 역함수 못 구하는 게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되게 당황스럽네. 다른 걸 보여줄게요. 자, 근데 예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걸 보여줄게. 즉석에서 보여줄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함수가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자, 예를 들어서 그럼 분명히 이것도 이제 함수는 함수야. 물론 이제 1대1 대응이나 이런 걸 맞춰주려면 x, y의 그 범위를 설정을 해야겠지만 그런 걸 이제 생략을 하고요. 얘는 이제 함수는 함수예요. 범위를 이제 설정을 한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함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1학년 수학에서 나오는 함수는 사실 되게 좁은 의미고, x값에 따라서 y값이 뭐 2개나 3개처럼 여러 개 나오는 것도 음함수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넓게 확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미적분 정도 가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은 함수가 아니잖아. 함수가 아닌데 우리가 분명히 이제 원은 함수가 아니지? x값 하나에 y값 2개가 나오지만 하지만 여기서는 음함수라고 표현을 하죠. 이 교재에서는. 그러니까 원을 음함수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좀 의미를, 그 함수의 의미를 좀 폭넓게 바꾸면은 이거 충분히 이제 함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원하는 게 이거의 역함수를 미분을 하라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거의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은 역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역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지. 그럼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미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별다른 문제거리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함수를 못 구하는데 역함수의 미분을 하라는 거죠. 이런 경우 되게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그 맥락을 좀 알겠어? 그러니까 역함수를 못 구하는데 역함수를 미분하는 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함수도 못 구하는데 어떻게 미분을 해?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역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건 사실 합성함수로부터 이제 나오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F랑 G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칠게요. 뭐 가볍게 한번 얘기할게. F랑 G가 이제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합성을 해, 두 개. 그럼 X가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얘를 이제 X로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럼 미분을 이제 해보면은 저번에 이제 해서 알겠지만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게 G'X라는 게 사실 역함수를 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Gx가 이제 F의 역함수니까. 그러면 이런 기술을 너네가 적용을 할 수가 있으면은 역함수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역함수의 그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지금 G'X라고 이제 쓰기는 했는데 Gx의 도함수가 정확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도함수에서 딱 일정한 하나에서의 미분 계수만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Gx의 도함수가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딱 일정한 그 미분 계수 하나만 등장을 하거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역함수의 미분법이야. 역함수의 미분법.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써도 되고요. 사실 다 똑같은 거긴 한데 dx분의 dy를 분수처럼 생각을 해서 dy분의 dx로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알고 보면 다 같은 얘기야. 이런 거네, 이런 거. 자, 그럼 예시를 조금 보여줄게. 자, 뭐 예를 들어서 예시를 좀 보여줄게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미분을 하라고 치면 얘도 보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dx분의 dy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얘를 아니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돼. y에 대해서 미분을 해도 되고요.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해도 돼요. 사실은. 둘 다 한번 보여줄까? 자,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럼 이렇게 가자. 자, 첫 번째. 자, 둘 다 보여줄게. x로 미분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역함수의 미분법인데 예시를 조금 몇 개 좀 보여줄게요. 자, x로 미분하면은 좌변은 이제 1이지. 그 다음에 우변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y로 미분을 하라고 했지만 x로 미분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럼 x로 미분을 한번 해보자고. 그럼 좌변은 1이고 우변은 이렇게 나오잖아, 일단은. 근데 이거는 y로 미분을 한 거고 그 y를 다시 x로 미분을 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도 2y니까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핵심은 dx분의 dy를 이제 분수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똑같이. 그래서 이건 이제 양변을 x로 미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변을 y로도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자, 잘 봐. 자, 여기에 양변을 이제 y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x를 y로 미분을 하니까 좌변에는 dy분의 dx 이렇게 나오고요. 쟤를 아이고 오늘은 서준이도 자는구나 y로 미분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서준이 자는 거 아니죠? 자, 분모분자를 뒤집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니? 그러면 얘랑 비교해봐. 어때? 똑같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미분해도 되고 저렇게 미분해도 되고 그냥 자유롭게 미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음함수 미분이야. 음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 다 비슷무리해. 자, 저기 예시를 좀 몇 개 보여줄게. 자, 책에 있는 예시를 좀 몇 개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야, 그냥 한번 봐봐. 문제 좀. 너무 두꺼워서 못 쓰겠어. 자, 이런 거 한번 볼게. 자, 얘는 이제 음함수 표현인데 얘도 이제 미분을 하고 싶은 거잖아. 이런 모양에서. 근데
dx분의 dy를 구하고 싶은 건데 사실 이제 y는 fx 형태로 뭐 쓰자면 쓸 수는 있겠지. 잘 만지면은. 근데 그게 되게 불편하다는 거지. y는 fx 형태로 쓰는 게. 너네 저거 쓸 자신 있니? y는 fx로? 뭐 완전 제곱식 아니 쓸 줄 알아야죠. 그래도 완전 제곱식 정도 하면은 잘하면 나올 것 같지 않아? 잘하면 될 수도 있겠지. 잘하면은. 근데 되게 불편하잖아. 딱 봐도. 저거 원이죠. 그치? 원이지. 그래서 이제 바로 한번 해보면은 얘를 이제 바로 x로 미분을 하는 거야. 2x로. 그러니까 변수 y를 x로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붙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dx분의 dy를 분수처럼 생각을 하면서 묶어주는 거야. 나 왜 이러니? 이런 식으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dx분의 dy가 이런 식으로. 설명 좀 이해가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그 이제 도함수를 구하면은 y는 fx 형태로만 나오니까 도함수를 구해도 이제 y는 f 프라임 x, 그러니까 x에 관련된 형태로만 나오는데 얘는 지금 잘 봐. 이게 음함수 표현이잖아요. 음함수 표현이니까 이게 이 dx분의 dy에도 x랑 y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사실 조금 더 어려운 미분이기는 해요. 기존에 너네가 그 편하게 생각하는 그 y는 fx 그거보다는 좀 더 어렵기는 해. 이런 표현 자체가.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 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한 개 하고 좀 뒤로 넘어가자. 한 개만 더 하고요. 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보면은 뭐 사실 뭐 통분을 해도 되고요. 좀 짜증나잖아. 뭐 x랑 y를 다 한번 곱해보는 거야. 이렇게 나오지 않니? x랑 y를 다 곱하면? 맞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일어나. 안 돼.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냥 일로 와줘. 일어나. 자, 이제부터 누군가 이제 졸면은 그냥이랑 대타하면서 바꾼다. 자, 그러니까 5명 중에서 1명은 무조건 세워둘 거야. 다음에, 그러니까 그냥이는 이제 못 자겠지 더 이상. 다음에 누군가가 자면은 그 자는 사람의 자리 바꾸면서 이제 대타합니다. 오케이? 서서 하고 싶으면 자든가. 알겠죠? 난 얘기했어. 너무 많이 졸면은 저기 옆반에서 하나 더 쌤 쳐올게. 똑같은 거. 2명 세워놓고 한다 그러면. 알겠지? 서준 조심해. 나는 졸면은 세운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긴데 이건데요. 그 세워서 한 다음에 저기 그 어머님들한테 문자 한번 보낼까? 아유, 오늘 우리 근영이가 수업 시간에 하도 자가지고 서서 했는데 상담 전화 한번 해줘. 치사하게. 아실걸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좀 뭔 말인지 알잖아. 지금 잠 좀 깨라고 좀.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자, 갈게요. 자, 요건데 자, 얘도 이제 보면은 이제 얘를 이제 y는 fx 형태로 쓰기가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y는 fx가 힘들다. 사실 나도 이게 더 편해. 그러니까 이런 표현으로 만약에 쓸 수만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얘 미분하면 되죠. 근데 이런 표현으로 쓰기가 힘들잖아. 얘를 갖다가. 야, 얘를 어떻게 이렇게 쓰냐?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이제 미분을 하는 건데 x로 미분을 한다고 칩니다. 근데 얘는 x로 미분을 못하죠. 그래서 y로 먼저 미분을 하는 거야. 근데 원래는 x로 미분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거지. dx분의 dy. 그러니까 설명이 이해가 되냐? 그 다음에 얘는 x로 미분을 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x죠.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오른쪽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봐봐. 이거 고백 미분이거든. 자, 앞에 거를 x로 미분해요. 그럼 1이지. 그럼 1이니까 그냥 y만 남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거를 x로 미분을 한다고. 그럼 뒤에 거를 x로 미분하니까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x는 또 이렇게 붙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마치 이제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을 해야 돼. 자유자재로. 그래서 한쪽을 이렇게 또 몰아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이해가 돼요. 나머지는 그냥 그러니까 dx분의 dy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음함수 미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겠어? 자, 그 역함수 미분부터 몇 개만 볼게요. 아, 그 밑에 문제를 좀 풀어볼까? 잠깐만. 얘들아, 혹시 그 3-1번 문제가 4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내가 해줬으면 하는 거 있니? 용준아, 니네 좀 해봐. 그 3-1번에서 역함수 미분 몇 개 한번 해볼 거거든? 뭐 해줄 거야? 3-1이요? 응, 거기 4개 있잖아. 4번. 4번 한번 해보자. 자, 4번이요. 사실 이게 수업으로 한 번만 빠져도 진짜 타격이 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빠지지 말고 잘 따라와. 뭐 아프면 어쩔 수 없지만. 자, 얘도 이제 dx분의 dy를 구하는 건데 사실은 dx분의 dy를 구해도 되고요. dy분의 dx를 구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분모 문제 나중에 뒤집으면 돼. 둘 다 한번 보여줄까? 그러니까 둘 다 한번 보여줄게. 자, 그럼 첫 번째는 x로 한번 미분해볼게. dx로 쓸게. 자, x로 한번 미분해볼게. 그럼 양변을 x로 미분합니다. 그럼 이제 좌변은 당연히 1이죠. 그렇죠? 우변은 이제 x로 미분하는데 이게 x 미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2y로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럼 2y로 미분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지. 근데 2y를 다시 그러니까 2y로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맞니? 근데 그 y를 다시 x로 미분을 한다. 말이 뭐야? 이렇게 미분을 한다. 아, 낙하가 이렇게 키냐 맨날 이렇게 미분을 한다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x로 미분을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대신에 정리는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지. 항상 습관적으로 정리하는 거는 항상 습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이제 끝난 거야.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dx분의 dy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쟤를 반드시 dx로 미분해야 되는 건 아니고 dy로 미분을 해도 돼요. 한번 보여줄게. 자, 얘를요 이번에는 이제 y로 미분할 거야. 그럼 x를 y로 미분하니까 당연히 dy분의 dx가 되겠지. 괜찮냐?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요 놈을 y로 미분해요. 2y로 미분한다고 치면 이렇게 나오고 다시 2가 나오죠. y로 미분하니까. 그 다음에 y로 미분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얘네가 원하는 건 사실 이게 아니라 이거지. dx분의 dy지. 그러니까 분모랑은 분자가 뒤집어졌잖아. 그러니까 자꾸 보면서 비교를 하란 말이야. 뒤집어. 자, 뒤집을게. 봐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설명 다 따라오니? 야, 그럼 여기랑 또 비교해봐. 얘랑 비교해봐. 어떠니? 같지. 오케이? 그러니까 x로 미분을 해도 되고 y로 미분을 해도 된다. 근데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 솔직히 말하면 이건 잘 안 쓰는 건데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x랑 y랑 관계없이 그냥 문자로 미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여줄게. 근데 마지막 방법은 좀 많이 어려울 거다. 자, 마지막은 그냥 양변을 미분을 해요. 문자랑 관계없이. 그럼 좌변은 어떻게 쓸 거냐면은 좌변은 dx가 이렇게 나올 거야. 좌변은. 그 다음에 우변은 말이야. 우변은 dy가 이렇게 붙고요. dy가 또 이렇게 붙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잘 놓고 봐봐. 얘랑 뭐가 다르냐? 똑같잖아. 똑같이 나오지 않나? 이거나 똑같지 않나? 사실 다른가? 뭐가? 똑같이 나올까? 양면을 dy로 나눠볼게. 그럼 dy분의 dx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 분모분자 뒤집으면 얘랑 똑같죠. 그래서 사실 세 개 중에 어떤 걸로 쓰든 이제 상관은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이제 가장 그 뭐랄까 편하지. 그러니까 dx로 미분하는 게 사실 가장 익숙하죠. 그러니까 dy로 미분하는 것보다는 dx로 미분하는 게 좀 더 편할 거야. 그러니까 좀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수투에서부터 이걸 많이 했잖아. 너네가 y로 미분하는 건 사실 별로 안 해봤지. x로 많이 미분해봤지. 그래서 이게 뒤로 갈수록 어색해진다고.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손에 익숙한 방법. 좋다는 게 아니라 손에 익숙한 거.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이렇게 바꿔보는 거야. dy로도 미분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이 두 가지 구별을 없애서 정말 한 고3 정도 되면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
x랑 y 구별이 없어요. 그냥 다 미분해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막 dx나 dy로 나눠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막 바꿔줄 수도 있거든. 그리고 또 이 방법이 사실 나중에 가면은 이게 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고난도 방법인데 적분을 칠 때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적분이 되게 쉬워지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것까지 내가 지금 다 설명하기에는 이게 너무 이제 양이 너무 이게 내 이야기가 먼 산으로 가버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미분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는 느낌 정도만 지금은 조금 받아주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걸 다 설명하면 얘기가 완전히 먼 산으로 가거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미분하는 게 나중에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게 바로 음함수의 미분법, 역함수의 미분법인데 솔직히 말하면 역함수의 미분법도 이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 뭐 비슷해요.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방금 한 게 역함수의 미분법이지. 왜 이런 게 역함수의 미분법이고 넘겨도 되니? 용리는 지금 좀 감이 와?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설명 지금 다 이해돼? 그 다음에 넘기면은 나 거긴 좀 어땠어? 그 필수예제 4번에 보면은 역함수 미분법의 응용이라고 나오잖아. 그쪽 페이지에서 좀 내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혹시 있나? 이게 근데 제대로 다 못 써요. 아 그냥 다른 애들도 한번 얘기해. 그 4-3번 한번 다시 풀어볼까? 4-3번을 4-3번 한번 풀고 이게 더 설명 조금 해주고 뒤에 좀 몇 개 더 보고 야 근데 벌써 15분 넘었다. 몇 개 좀 보고 연습 문제 몇 개 풀면은 앞 시간 하나 끝? 애들아 근데 어차피 15분밖에 안 남았거든? 그냥 요거 몇 개 풀고요 이게 더 함수 좀 설명해주고 뒤에 뭐 연습 문제나 좀 몇 개 풀고 잠깐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합시다. 중간에 이게 맨날 끊어질까? 여기에서 진도 나가는 건 지금 이렇게 시간이 너무 없어. 저기 4-3번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줄게. 그 역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역함수를 미분한다는 그런 내용이야. 근데 역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사실 굳이 역함수의 미분법을 안 써도 되죠. 그러니까 내 말이 논리적으로 딱 들었을 때 이해가 되냐? 야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데 왜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니? 역함수를 미분하면 되지. 근데 역함수를 못 구하니까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근데 얘는 보면은 근데 솔직히 얘는 역함수 구할 수 있어. 이건 역함수 구할 수 있어서 내가 두 가지를 좀 한번 보여줄게. 얘를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진짜로 미분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역함수를 안 구하고 미분하는 걸 이제 둘 다 한번 좀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 체험을 해보라는 얘기. 알겠니? 자 그러면은 일단 역함수를 한번 좀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좀 구해볼게. 이거 유리함수 많이 하다 보면 좀 빠르게 구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공식이 오는 거 워낙에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역함수라고 이렇게 씁니다. 사실 역함수를 구할 수는 있잖아. 이게 역함수지. 그치? 근데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주자. 이렇게 나오죠. 아니? 그러면 이제 뭐 F의 그 역함수인데 편의상 얘를 문제에서도 이제 gx라고 할게요. 그러면 gx는 다시 한번 봐봐. gx는 그러면 이게 gx잖아. 그쵸? 그럼 사실 이렇게 역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은 역함수 미분법이라는 게 사실 필요가 없어. 그냥 이런 미분하면 돼. 아 그래 안 돼? 얘를 미분하면 되지. 근데 이제 이런 거 미분할 때도 보면은 이게 목셈 미분법 같은 거 써도 되고요.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목셈 미분법 쓰는 것도 뭔가 좀 불편하거든? 그래서 나 같으면 이거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을 살짝 바꿔. 그러니까 이렇게 써. 마이너스 1제곱. 이게 좀 더 편해서. 자, 그럼 이제 이거 한번 때려볼게. 떨어지십니다. 때려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떨어지고 대신 여기는 마이너스 제곱이 되겠죠. 그치? 그럼 성미분 해봤자 어차피 의미 없고. 그냥 이게 답이야. 뭐 분수 형태로 한번 써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답이거든. 이게 G'X라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G' 이 정도 한번 해볼까? 여기 그냥 대충?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G'2죠. 얼마 나오니? 마삼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도 괜찮다고.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얘기야. 설명 다 따라왔어? 근데 상황에 따라서 저 역함수를 구하는 게 이제 힘들 수도 있잖아. 상황에 따라서. 그치?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역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되게 신기한 거야. 야, 그럼 이렇게 한번 봐봐.
자,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분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이게 합성하면 당연히 x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역함수의 미분법이야 사실. 그러니까 미분 이렇게 때린다. 여기 1 나오지. 그럼 양변에 1을 한번 넣어볼게. 1을 넣으면서 약간 좀 정리 좀 할게요. 그럼 G 프라임이 어쨌든 우리 목적이 뭐냐면 2구나 미안해. G 프라임 2구나. 어쨌든 우리 목적이 지금 G 프라임 2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양변에 2를 넣자고 x 자리에. 그러면 뭔가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니? 설명 다 이해가 되냐? 그럼 실제로 이 값이 마이너스 3으로 나오는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근데 G2를 구해야 되는데 좀만 도와줄래? G2가 얼마 나오죠? 좀만 도와줘봐. G2 얼마 나오니? 계산이 안 되네. 5를 넣으면 2가 나와요? 맞구나? 5가 나오네.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제 G2가 이제 5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럼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 F 프라임 5잖아. 그럼 근데 F를 이제 미분 한번 확인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 저거 한번 미분 해볼게. 자, 제가 그냥 목셈 미분법 쓸게요. 그러면 자, 얘는 목셈 미분법을 한번 써보자. 자, 분모 제곱해주고, 자, 잘 따라와. 제곱해주고, 앞에 거 치고, 뒤에 거 붙여주고, 마이너스, 뒤에 거 미분하면 1이지.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붙여주고. 이런 거 지금 기억나? 목셈 미분법. 다시 한번 써보면, 근데 F 프라임 5라 그랬죠? F 프라임 5가 얼마지? 얘들아, F 프라임 5가 얼마니? 지금 계산상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맞니? 지금 계산상? 근데 여기는 또 그거의 역수지. 뭐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3 나오죠. 같아 달라? 기가 막히게 똑같아.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냐? 똑같잖아. 계산 결과를 봐봐.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진짜로 역함수를 구한 거야. 역함수를 구하고 순수하게 미분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약간의 그 스킬을 쓴 거지. 그러니까 사실 역함수의 미분법을 나는 따로 공식으로 기억을 안 해요. 따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요거를 기억한다고 차라리. 그러니까 합성함수랑 원래함수를, 그러니까 원래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냥 그렇게 놓고 미분 치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 전개가 나오지. 솔직히 여기서 이거 미분하니까 어렵진 않잖아?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너네가 봤을 때 오른쪽이 좀 더 풀이가 좀 간단하지 않나? 그렇죠? 그래도 오른쪽에는 어떤 장점이 있죠? 오른쪽 방법의 장점이 뭐니? 비교를 자꾸 해봐. 어떤 게 좀 좋아 보여? 오른쪽 방법이 어떤 점에서 좀 더 좋아 보이냐? 방금 지금 실컷 설명했나? 5번 얘기했나? 오른쪽 방법의 장점을 내가 한 5번 얘기했잖아. 오른쪽 방법을 한 번만 더 얘기할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른쪽 방법은 내가 역함수를 진짜로 못 구하는 상황에서조차도 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명칭을 붙여가면서 타이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역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안 해도 돼. 이걸로도 나오잖아 다. 근데 역함수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응? 역함수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역함수의 미분법. 야, 역함수 구하기 힘들게 바꾸는 건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만 제곱 붙여도 되겠네. 응? 마음대로 바꿔봐? y 20승이라고 했다.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이상하게 바꿀 수 있다고. 얼마든지. 그치? 근데 역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건 역함수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조차도 역함수에서의 그 접선의 규율,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아주 신기한 방법이다.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딱 넣어두라는 거야. 저기 그러면은 그 이계도 함수 하나 정도만 더 저기 이계도 함수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계도 함수는 사실 되게 간단한 거라서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이계도 함수는 사실 진짜 쉬운데 오늘도 좀 나오긴 하겠지만 미분 2번 하는 게 이계도 함수거든. 미분 3번 하면은 3계도 함수고요. 미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사실은. 근데 모든 함수가 미분을 다 여러 번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미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미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한다라는 그게 이제 이계도 함수라고.
그럼 다른 내용이 별게 없고 그냥 그 기호 여기 보면은 이제 기호가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 F2'X라든지 이런 기호들 이런 것만 좀 너네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돼. 오케이? 뭐 별 내용이 없어요. 이게 정말 별 내용이 없습니다. 예, 이기도 함수는 미분을 여러 번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미계도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조금 있거든? 근데 그거는 오늘 수업에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은 오늘의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나오는데, 어디냐면은, 얘들아, 저기 135쪽 잠깐 볼래?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를 이제 판정을 하는 게, 135쪽을 보면은, 이계도 함수를 이용한 극대극소의 판정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니? 135쪽에, 위쪽에. 그럼 2'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내가 설명을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이따가도 설명을 해줄게요.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은 이계도 함수가 뭔지 먼저 알아야 되니까. 어쨌든 이제 미분을 여러 번 하는 게 이계도 함수인데 그때 우리가 아마 이거를 풀었을 거야. 예제 5번을.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조금 보면 되지 않을까? 1번이나 2번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1, 2번 둘 다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자, 그 1번 먼저 한번 좀 볼게. 1번 먼저 볼게요. 자, 얘들아, 그럼 이렇게 하자. 1번이랑 2번만 좀 풀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5분 남았어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너네 또 필기노트 지금 다 비어있죠? 아니, 저기 그 오답노트 다 야, 그거 내가 항상 얘기를 해야 돼. 너네 오답노트 지금 다 비어있지 않냐? 내가 얘기 안 하면 또 아무도 안 채우지, 그치? 야, 오답노트 이거 두 문제만 좀 써봐. 어차피 다들 비어있잖아? 이거 두 개만 좀 쓸게요. 오답노트에. 자, 요런 거 한번 봐봐. 저기 그 2' 들어가는 건데 4분의 파이는 나중에 넣으면 되는 건데. 자, 좀 볼게요. 일단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한번 풀어볼게. 진짜 두 번 미분하면 되거든. 아무 생각 없이 풉니다. 자, 앞에 거 미분해요. 코사인 x 나오죠. 뒤에 거 코사인 x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해요. 마이너스 사인 x지. 여기가 사인 x 맞니? 코사인 제곱 x에서 사인 제곱 x를 빼는 거지. 사실 여기에서 더 미분을 해도 되는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또 1이잖아. 그렇게 가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니까 이렇게 가도 되지. 설명 따라오니? 한 번 더 때릴게요. 한 번 더 때리고 들어가면 코사인 x로 미분하니까는 4 곱하기 코사인 x 코사인 x를 x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붙습니다. 답은 이거예요.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넣으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이기도 함수야. 근데 너네가 조금 감각이 있다면 약간 다른 방법으로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이거 잘 봐봐.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오해하지 마시고. 요거 보면은 약간 좀 떠오르는 뭐 그런 거 같아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 하면 약간 떠오르는 거. 우리 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좀 기억나 혹시? 사, 코더, 코사 이런 거 기억나나? 코, 코마, 사사 거기 백악공식이라고 해서 혹시 이런 거 기억나니? 사인 EX가 뭐 나오죠? 이사코 2 곱하기 그쵸? 사인 곱하기 코사인 이렇게 나오지. 어때? 얘랑 되게 비슷하지 않니? 그러면은 fx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이거의 절반이잖아. 절반이니까 2분의 사인 2x라고 써도 괜찮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제 바꿔서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볼게. 그러니까 이건 때릴게요. 자, 일단은 2x로 미분을 하면은 코사인 2x가 나오는데 맞니? 근데 그 2x를 또 x로 미분하니까 2가 나오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코사인 2x.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2x를 한 번 더 미분을 합니다. 코사인 2x를 2x로 미분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2x에 더블 나오죠. 맞아? 근데 사실 얘랑 또 똑같은 게 얘도 마이너스 2에다가 이사코잖아. 이사코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사인 2x 라고 써도 괜찮지.
그럼 얘랑 어때?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계도 함수고, 이제 약간 다른 방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 개만 더 할게요. 얘들아, 한 개만 더 하고 잠깐 쉬자. 자, 요즘 쉬는 시간이라서 한 개만 더 할게. 자, 요거 한 개만 더 하고 쉽시다. 자, 이런 것도 한번 보면은, 야, 이것도 저기 오답에다가 좀 써봐. 그러면은 이제 문자가 두 개니까 관계식도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프라임이랑 투 프라임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표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때립니다. 자, 요거 곱셈 미분법 정도는 이제 그냥 무난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죠? 앞에 거 때리니까. 자, 그럼 뒤에 거 때리세요. 뒤에 거 때리면 ax 더하기 b로 미분한다고 쳐봐. 그럼 그냥 이렇게 나오지. 근데 ax 더하기 b를 x로 미분하니까 a가 나오고 앞에 거 붙이면 x가 붙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지 말고 항상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 항상. 그래서 이렇게 묶어줘. 자, 느낌 살려서 묶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나 같으면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때릴게. 한 번 더 때릴게. 별거 없어요. 투프라임 가면 돼요. 그럼 이제 앞에 거 때립니다. A 나오죠. 자, 앞에 거 가볍게 때리고 뒤에 거 이렇게 붙인다고. 그 다음에 이 곱의 미분이니까 기본적으로 뒤에 거 때려요. 근데 뒤에 거 바로 못 때리니까 ax 더하기 b로 때리지. 그럼 ax 더하기 b로 미분한다 손 치면 일단 여기까지 붙죠. 근데 ax 더하기 b를 원래는 이제 x로 미분을 하는 거니까 x로 하면 더 미분해요. 그럼 a가 붙죠. 근데 곱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를 다시 붙여준다. 선생님도 따라했어? 그 다음에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수식은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은 얘랑 여기까지 공통이잖아. 공통이니까 이런 것도 이제 묶어준다고. 이렇게 묶어준다고. 앞에는 1이 남고 앞에는 1이 남고 뒤에는 나 왜 이래? 네, 이런 식으로 가서 정리를 할 수 있다. x자리에다가 0을 넣는 건 너네가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계도 함수예요. 그리고 이계도 함수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수업하면서 좀 더 설명을 해줄게. 지금은 잠깐 쉬면서 저기 도장 같은 거 조금 좀 찍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저기 DT도 좀 한번 보고, 오늘 그 DT는 미분법 봅니다. 방금 했던 거, 방금 설명한 요런 미분법 좀 볼 테니까 그런 거 좀 했다가 오늘 진도 나가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숙제는 지금 했니? 잠깐만, 날짜 좀 봐. 9월 1일날 도장을 찍었는데 벌써 9월 6일이네. 와, 씨. 세월이 빠르구나. 어디다 찍어? 땡큐. 용준이는 그때 수업을 안 와가지고 하기가 힘들었겠다. 숙제 좀 해봤어. 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영상 좀 더 좀 봐봐. 응? 여기 어디까지 했어? 다음에 올 때까지 좀 채워와. 알겠지? 네. 응, 알겠어. 오늘은 그 뒤에도 나가야 되는데 공책에다가 좀 사진 찍. 그리고 그러지 말고. 응. 수투는 다 됐었니? 오답도 더 되었어. 예, 필기 어딨어, 필기. 너 주말에 안 왔었냐? 저요? 그 어머니한테 뭐 연락 왔었던 거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맞벌이 잘 하고 있는 거 맞아? 네. 알았어. 다음엔 더 좀 점검 좀 해볼 테니까 꼼꼼하게 해와. 여기다가 잠깐만. 여기다 찍으면 돼? 네. 어디? 알았어. 여기 뭐야? 여기 도졌어. 뭐야? 이거 왜 이래? 만지지 마. 다시 찍어줘? 알겠어. 이게 도장이라서 어쩔 수 없어. 자, 얘들아. 쉬었다 합시다.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 조금 이따가 책 보낼 테니까 쉬었다 합시다. 쉬어.